제이콥스는 하트만에 동의하여 본능적 욕동들이 규정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예정된 타고난 잠재력이라고 제안하였다. 본능적 욕동들은 한편으로는 내적 성숙 요인들에 반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초기 관계들의 영향을 받는다. 처음부터 아기는 경험을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가에 따라 받아들이며 스피츠가 말한 정서적 지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여 조직화한다. 즉, 자기장 안에서 철가루들이 줄지어 모이는 것처럼 기억 흔적들은 좋거나 나쁜 감정이라는 두 극을 중심으로 결집된다. 정상적으로는 아기의 경험은 주로 만족스러운 것들이며 리비도는 그 좋은 경험들의 군집 속에서 출현하여 점차 유아의 생애에서 강력하고 견고한 동기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이상적 환경에서 유아의 공격성은 더 낮은 수준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초기 경험은 이러한 균형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만일 초기 경험이 일반적으로 좌절스럽고 부정적으로 입력된다면 더욱 강력하고 강렬한 공격적 욕동이 형성되어서 아직은 취약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제이콥스는 여기서 제가 잠깐 좀 보완 설명드리면 본능적 욕종들이 규정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예정된 타고난 잠재력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얘기가 그냥 심플한 얘기가 아니죠. 이 욕동 이론을 뒤바꿔 놓는 얘기예요. 원문에 나온 얘기는 Jacobson proposed that instinctual drives are not givens, but rather are biologically predetermined, innate potentials. 이 얘기는 욕동, 본능적 욕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givens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형성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완전하게 형성된 형태의 본능적 욕동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면 while responsive to internal motivational factors, their distinctive features are acquired in the context of early relationships. 그래서 본능적 욕동 자체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 생물학적으로는 predetermined, 미리 결정되어 있지만 innate potential, 아까 얘기대로 본능적 욕동이 어떤 구체적인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미리 예정된 그리고 타고난 잠재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포텐셜이라는 게 중점이에요. 그 구체적인 욕동 형태가 드러난 게 아니고 포텐셜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가 이 얘기는 언어학에서 우리가 각자가 한국어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영어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언어를 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얻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고난 이 잠재력이 환경을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되고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욕동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규정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욕동의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잠재력이 구체적인 환경을 만나면서 모습을 갖추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욕동을 타고났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predetermined innate potential이라는 설명은 맞는데 이걸 instinctual drive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적인 질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nstinctual drive를 타고난 게 아니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이 얘기는 스테판 미첼이 소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제이콥슨의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트만이 처음 얘기한 것이
우리는 이들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이드라는 우리 마음의 3종 구조 중에 이고 이드 중 이고 이드 슈퍼 이고 중에 이들을 가지고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나중에 이고가 출현한다. 이제 이런 프로이드의 이론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undifferentiated matrix라는 얘기를 썼죠. 미분화된 어떤 모체, 미분화된 모체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undifferentiated matrix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하트만은 여기서 이고와 이드가 미분화됐다고 봤어요. 이고와 이드는 마음의 기구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드하고 이고를 우리가 가지고 이게 미분화된 상태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제이콥슨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욕동 자체, 드라이브 자체도 미분화된 상태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가진 게 아니고 드라이브의 포텐셜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죠. 성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이라는 이론을 프로이드가 주장했는데 그럼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을 처음부터 타고났다고 보느냐. 이것을 이드라는 마음의 기구 속에 이드는 이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그 속에 욕동 자체가 성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프로이드의 주장인데 여기 제이콥슨의 얘기는 우리가 성적 본능이나 공격적 본능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본능적 욕동을 타고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미분화된 매트릭스를 가지고 태어났다. 미분화된 모체인데 거기서부터 여기에서는 욕동의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욕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undifferentiated matrix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생겨났는데 우리는 미분화된 모체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한편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드와 이고가 나중에 분화하고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 욕동 자체도 미분화된 모체로부터 욕동이 발전해 나간다. 이 두 가지 욕동이 여기서 크게 프로이드식으로 얘기를 하면 성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환경과 접하면서 분화된다.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로이드의 욕동 이론이 환경을 중시하는 이론과 접목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죠. 처음부터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을 가진 게 아니고 환경을 만나면서 그 환경에 따라서 성적 욕동이 굉장히 강렬하게 발달할 수도 있고 또 공격적 욕동이 강렬하게 발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는 성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을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기분스라고 하는 어떤 이미 규정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우리가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을 이미 가지고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숙명적인 부분이 더 강하죠. 우리 유전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 같은데 유전적인 부분,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가지게 되는가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교과서적으로 이분에게는 성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이 있으니까 이분의 성적 욕동이 드러날 때는 나는 어떻게 이분을 도와줘야 되고 공격적 욕동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일률적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은 다 똑같이 누구나가 욕동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인스팅큐얼 드라이브로 발전할 수 있는 포텐셜들은 잠재성은 가지고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어떤 이 잠재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발현하는가는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타고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경과에 접목되면서 그 잠재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이분들은 독특한 유일한 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구체적으로 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새로운 교과서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역동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 역동은 이분이 가진 것은 다른 여기에 있는 50억, 60억 인구와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 이 배율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독특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임상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대상, 임상적으로 만나는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 만나는 아니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데 가까운 분이 돼도 이분들을 신비처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모르는 존재다. 내가 알 수 없는 대상이다.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하지만 내가 아직은 이분을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겸손한 자세로 이분들을 만날 때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분을 안다는 개념, 선입견을 가지고 이분들을 대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미묘한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그게 우리의 자기애적인 모습이에요. 나르시시스트한 어떤 입장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분들에 대한 이미지나 내적 표상을 계속 투사한다면 새로운 자료들이 우리에게 등록되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스피치 얘기 중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아까 나왔죠. 정서적 지각이라는 거, affective perception이라고 하는 거가 그 정서적 지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알아차리면 정서하고 관련된다는 것을 이분들이 표현해내고 있어요. 거트루드 블랭크와 루빈 블랭크가 이고 사이칼리지 교과서를 써서 제가 ICP에서는 그 교과서 가지고 교육을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왔는데 그 교과서를 쓴 거트루드 블랭크와 루빈 블랭크의 주장도 살펴볼 만합니다. 우리의 이모션 자체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의 정서가 처음부터 우리가 좋고 나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정서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정서 자체도 이모션이나 에펙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떤 이 정서들도 처음에는 미분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화된 매트릭스 속에서 정서도 하나씩 분화돼 나온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이분들의 정서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아까 드라이브도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된다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에펙트 자체, 이게 저는 에펙트를 초기 정서라는 개념으로 해서 정동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해서 정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서라고 왜냐하면 초기 상태에서는 어쩌면 이게 아직도 분화가 확실하지 않은 이런 정동들인데 뭔가 어떤 대상 아까 환경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만난 어떤 대상들을 만나면서 대상과의 관계에서 뭔가 만족스러운 관계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관계도 있죠. 그래서 플레서를 느끼기도 하고 언플레서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니까 플레서를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 정서와 이러한 정서들과 역동의 발달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역동과 이 정서가 연결돼 있고 그것도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 역동, 정동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굉장히 초기 단계부터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제이콥슨의 이런 개념, 제이콥슨이 얘기했던 드라이브 자체가 역동 자체도 미분화된 상태에서 성적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이 이렇게 발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컴버그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정동이 있는데 이 정동을 중심으로 정동으로부터 역동이 발생한다. 컴버그 얘기는 에펙트가 먼저라는 얘기. 정동이 먼저 있고 그 정동으로부터
욕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주 만족을 주는 정동이 있을 때 그로부터 성적 본능이 발달한다고 보는 거고, 어떤 언플레서를 주는, 그래서 불편한 것, 고통스러운 것,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정동으로부터 공격적인 본능이 발달한다. 그래서 성적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이 정동으로부터 발달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견해를 보태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이후에 특히 발달 심리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트만이나 제이콥슨이나 그리고 근래에 와서 컴버그나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가 이고와 이드가 처음부터 구체화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 또 그리고 공격성과 성적 욕동 이런 것도 처음부터 분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정동이나 정서도 처음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된 정서나 정동들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었다. 처음에는 미분화된 상태로부터 이것들이 발달되어 오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쪽으로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개념, 하나의 모체라는 개념, undifferentiated matrix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현대적인 입장에서 정신분석 쪽에서 인간 초기 발달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